내려놔라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려놔라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싫다고 새끼야. 나는 올라갈란다 새끼야. 아니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올라갈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왜 그걸 그럼요. 기회를 막냐. 그럼요. 첫 번째 파트부터 꿈이 허락된 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통합이라든가 어떤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금융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1,400만이 주식에 투자한다 그랬죠. 과거에는 기업인과 또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습니다. 갈등 관계야. 제로섬 관계. 여기서 먹으면 여기 이만큼 뺏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노동자 근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저축한 돈 갖고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자산 형성을 한다 그러면 그 자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연금을 부어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연기금을 통해서 자기들이 노후를 보장받는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 됩니다. 이게 제로섬이 아니에요. 기업이 또 투자를 하고 또 배당 수익이 좋아야 연기금의 이익도 나면 결국 그 혜택을 또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보는 겁니다. 미국 사회라는 걸 들여다보면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 자본가와 기업과 근로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사회가 그렇게 극단으로 안 가고 이 스펙트럼의 범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갈등이 잘 해소되면서 가는 이유는요. 바로 저는 이런 주식 투자와 연기금을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자본과 노동이라는 이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자산 형성 그리고 우리 그 자산 형성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연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혜를 입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이해와 통찰을 좀 가져준다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더 큰 기반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 결국은 자본가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쵸. 주식 이꼬르 자본이니까. 네.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산 수단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제 주식이 곧 생산 수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본가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노동자가 자본가화 되니까 기업의 성장이 이제 단순하게 자본 그러니까 뭐 대주주 재벌 여기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노동자들도 자기 기업들이 이제 잘 되는 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방향으로 기업이 잘 되는 방향으로 다 같이 힘을 합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꼴로 계급 갈등이 완화된다는 거.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급 갈등을 갖고 이제 이게 정치 프로파간다 해가지고 그거를 생명줄로 이제 하는 이른바 좌빨, 좌파보다도 더 나쁜 좀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좌파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네가 노동가 새끼가 이게 자본 이런 거 주식 이런 거 이제 손대면 마치 이제 불경한 거에 손대는 것처럼 네가 노동 계급을 배신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런 마인드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금투세 문제 관련해가. 이제 그런 맥락인 겁니다. 슈카야 대통령께 사과했냐? 정정방송했냐?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꾸 왜 사과 안 하고 정정방송 안 하냐고. 이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슈카는 대통령께 엎드려 사죄하고 사과 방송하라라고 올렸는데 금융카르텔은 상속세, 금투세, 공매도 문제가 불거지면 자신들의 이익에 큰 해가 가니 이를 일의 질문에 대해서 이에 엉뚱한 답변을 했다는 슈카 둥절 프레임을 씌워서 언론 포회를 하였고 이에 슈카가 모른 채 함으로써 적극 동조한 것이다. 진짜 슈카 개새끼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이었다면 남산에 끌려가서 뒤지게 쳐맞았을 것이다. 문재인 시절이었다면 은근하고 집요한 보복으로 경기방송처럼 유튜브 문 닫았을 것이다. 내가 초면에 젊은 사람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을 거짓으로 욕보이는데 지가 주도적 역할을 해놓고는 금융카르텔의 이익을 위해 아무런 액션을 안 하니 인생 선배로서 걱정되어 충고해 준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통령께 엎드려 사죄하고 사과 방송하는 것이 슈카 당신 인생에도 이룰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아직 3년이 남았다. 뼈 때리는 그런 문자 쓰지 않나요? 슈카 이거 보면 되게 짜증날 것 같아. 막 열받을 것 같아. 밤 잠이 안 올 것 같아. 속상해가지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우리들 개천에서 용납다류의 일화를 좋아한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10대 90 사회가 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줄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에 구름 쳐다보며 추를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노동소득만 갖고 서민으로 사는데 만족하지. 감히 투자로 돈 벌어갖고 신분 상승하는 거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저의 분노 포인트예요. 예. 금투세를 도입해갖고 아예 꿈도 못 꾸게. 노동자는 노동만 열심히 하고 돈 좀 남아? 그러면 예금이나 해, 이 새끼야. 진짜 금투세가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쐐기라는 게 참. 예, 네. 그러니까요. 이 나향욱 발언, 개돼지 발언 이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개돼지가 핵심이 아니고 사다리를 불지르는 게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멘트가 그런 있나요? 멘트였습니다. 원래 신분제 공고화.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 핵심. 교육부신데요? 예. 소름이다. 예. 이 얘기가 사실은 그때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 얘기하고 싶었던 얘기 핵심이었어요. 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현실을 인정하고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지로 살면서도 행복하라는 얘기잖아요.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이에게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상하 간의 네.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냐. 가계붕은 꿈꾸지 말고 그 자리에서 행복하라. 이게 바로 신분제 사회로 가자는 얘기잖아요. 올라가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 어차피. 왜 자꾸 올라가려고 아당바당하니? 너희들도 피곤하고 상위 계급에서 이제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들도 같이 피곤하게 만드냐? 서로 피곤하지 말게. 니네는 그 자리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하는 그 얘기가 핵심이에요. 이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교육이거든요. 좋은 대학을 나오는 게 사회에서 좋은 지위를 이제 처음부터 차지하는 이제 핵심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고등학교라든지 네. 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부터 귀족학교. 그래서 이제 신분제를 공고하기 위한 귀족학교를 확대하자. 이런 얘기를 사실 한 거고요. 이게 참 역겨운 게 유시민이 자기 딸 외고 나가갖고 서울대 보내가지고 서울대 학생운동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지가 앞장서갖고 외고 폐지를 주장했단 말입니다. 쥐 딸내미는 이미 외고 보내갖고 서울대 다 보내놓고는. 그 유시민이 또 어떤 얘기 하냐면은 아내 명의의 고급 빌라를 팔아갖고 6억 시세 차익을 봤어요. 보고는 뭐라고 썼냐? 올해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부자 없는 나라가 되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렇게 글 썼다는 거죠. 지는 6억 벌어놓고. 진짜.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그 자사고 이런 거 이제 폐지 관련해갖고 이제 이 민주당에서 막 밀어붙였는데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다 보면은 사실은 지 자녀들은 다 이제 고급 학교, 이른바 기족 학교 다 보냈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딸이 부산 외고에 보내갖고 외고는 나쁜 학교가 분명해서 그래서 외고 중퇴 후에 검정고시를 쳤다는. 네. 예, 문재인 대통령 딸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알려지지가 않아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기 두 명이 뭐 한영에 간 거 유명하고 특히 딸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그 외고를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시험 잘 쳐가지고 공부 잘해서 간 게 아니고. 뭐 해외 주재 하신 예, 분이 예, 있으셨어요? 예, 그런 걸로 간 거예요. 정경심 예. 교수님이? 네. 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딸이 한국외대 부속 외국고등학교 다녔고 임종석 대통령 실장도 딸이 제주도 국제학교 졸업한 이후에 미국 유학을 갔다. 유명한 반미주의자인데 왜 미국을 유학 갔냐. 그 다음에 이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따님 너무너무 이상해. 따님이 문다혜가 분가했다가 이제 청와대에서 산 첫 번째 케이스고요. 또 이제 아버지는 민주당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지는 정의당에 또 입당. 맞아요. 정의당에 입당해 계신다더라고요. 되게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좀 이런 좀 이제 정신세계를 가지신 분이 아닌가. 이 문다혜 씨가 이 일본 유학을 다녔는데 그 고쿠시칸 대학 교가가 한국에 목숨 바칠 대장보를 기르는 이곳 무사시노에 자리 잡은 고쿠시칸.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일본 내 극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예. 세운 학교가 고쿠시칸 대학이거든요. 이게 고쿠시칸 대학의 학기입니다. 학기. 보시듯이. 보십시오. 여기 저기 우길기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밑에 국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사를 기른다는 이념이에요.
이런 학교를 다녔다고 문다혜가. 아니 왜 보내신 거죠? 난 몰라.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왜 보내신 뭐, 겁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진짜.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모르겠어요. 나는 이 집안은 진짜 모르겠어. 진짜 문다혜 씨는 진짜 모르겠어, 난 진짜. 학기가 일본의 장례를 담당하는 국가의 주석이 되어야 할 진지식사, 식자, 국사를 양성한다. 이런 이제 그거고요. 이토 히로부미, 소네 아라스케, 데라우치 마스타케, 조선 총독부 했던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학을 다녔다고 해서 꼭 친일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꼭 이런 애들이 이제 이 뭐 라인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반일 이런 거 막 이제 감정을 부추기면서 쥐딸내미 이런 데 다닌다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아들은 다 외고 다 보내놓고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자사고 외고 다 없애겠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강노현 아들 김포외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아들 2명이 명덕외고, 대일외고, 이재정 경기고육감이 딸이 외고, 외고가 나쁜 곳이라는 것을 늦게 깨닫고 일반고로 제대시, 정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으로 특목고 해체를 울부짖으면서 아들은 과학고를 보내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딸이 청신국제중학교, 청신국제고, 아들은 안양외고, 청신국제고등학교가 대표적인 기족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황희 법무부 장관이 딸 성남 외국인학교, 1년 수업료만 4,200만 원. 박영순 중소벤처부 장관 아들을 외국인학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아들을 이제 기족대학학교라고 불리는 이후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최태원 SK 회장 자녀 등이 같이 다녔고요. 이 대한학교 이후학교의 멤버가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동영 경제부총리는 아들 용산국제학교를 수업료 3천만 원씩 되는 이런 데 다녔다. 잠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양대 계급은 계급 있잖아요. 계급 있을 거잖아요. 그 양대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양대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두 개라는 거죠. 선비 평민.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예. 양반 쌍놈. 양반 쌍놈으로 보통 생각하잖아요. 다 양반, 선비 농민. 예. 아닙니다. 예. 다 틀렸고요. 정답은 양인과 천인입니다. 양천제라고 한다고요, 이게. 양천제. 예. 네. 양인에 누가 있냐? 양반, 중인, 쌍놈이 있는 겁니다. 네. 같은 계급이에요. 양반이랑 상놈은 같은 계급이에요. 네. 예. 상놈이 열심히 공부해갖고 과거에 합격하면 양반은 계급이 아니라고요. 양반이라는 거는 무반, 문반. 과거 통과해서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 이 양반이고 양반은 신분이 아닙니다. 양반 천민도 아니고요. 양인 천민. 예, 양인 천인. 네. 예, 양인과 천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런 전통 때문에 계급 의식이 아주 약한 나라거든요. 민주주의가 우리나라만큼 발달된 나라가 없는데 왜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정치사에 대해 갖고 이제 내 의견을 피력하고 대통령 욕하고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그냥 평범한 일반 셀러리맨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되게 불경한 일. 간이 배밖에 나온 일이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민주주의가 한국의 민주주의보다 뒤처진 겁니다. 무계급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거잖아요. 상민들도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그러면은 애들이 빡세잖아요. 이 새끼들도 몇 자리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서 다 피곤하니까 경쟁을 강도를 줄이려면 외국처럼 우리도 신분제하자. 그 얘기입니다. 가계부 얘기가. 반대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겠다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회의 사다리의 핵심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책 중에서 이제 캐도남 한국경제라는 저 책에 영국에서 이제 노동자 계급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 합격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나 케임브리지 대학 합격했습니다. 케임브리지면 우리 서울대잖아요. 자랑스럽게 합격도 갖고 왔는데 그때 노동자 계급의 아버지가 그 합격점을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 영국은 그 노동자 계급 아버지가 이 새끼가 계급을 배신하다니 의절이야 이 새끼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기강이 이제 해이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계급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왔다고요. 그 연장선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양욱 씨의 개돼지 발언, 그 앞에 있던 신분제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금투세까지 연결돼 나오는 거라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결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겁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한 나머지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빨들의 지금 이제 이 뭐랄까 해결책은 경쟁을 금지하자는 거. 그러면서 감히 꿈따위 꾸지 말고 개천에서 가계붕으로 만족하라. 안에서 이제 대충 만족하고 위로 올라올 생각을 마라. 이런 게 이제 지금 자빨들의 이제 사고 방식인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 금투세라는 거는 투자는 귀족들이 사모펀드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지. 어디 한낱 서민 따위가 투자를 통해서 부를 읽어갖고 상위층으로 올라올 생각을 하냐. 그래서 돈 많이 벌어갖고 네 아들을 국제학교나 외국 고등학교나 해서 나중에 서울대 뭐 스카이 보내고 이런 생각을 취하고 있냐.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내려놔라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려놔라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싫다고 새끼야. 나는 올라갈란다 새끼야.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간에 지금 충돌이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생각은 아니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올라갈 수 있게 기회를 줘야지. 왜 그걸 그럼요. 기회를 막냐. 그럼요. 당연하죠. 경쟁할 자유를 주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잖아요. 비록 바늘 구멍에 불과하지만 기회의 사다리를 위로 올라갈 기회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부여하자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님의 생각이시고, 그래서 금투세는 폐지해서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꿈을 꿀 자유를 허락하자. 이게 아닙니까? 지금 쟤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죠? 니네가 5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결국 그거잖아요. 니 한만 노력해봐. 너는 돈을 못 버니까 포기해라, 이 새끼야. 니는 5천만 원 세금 못 낸다, 어차피. 가스라이팅이죠. 그렇죠. 그렇죠. 가계붕으로 행복하게 살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 주식 투자 평생 해봐. 5천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피가 거꾸로 솟으신 분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민주당 가서 불 지르십시오. 5월 30일 날. 불 질러야 됩니다. 가야 되나요, 저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갈 거야. 저는 안 갈 겁니다. 예. 채팅창에 봉봉봉님께서 희망이 국력이다. 아, 그럼요. 희망이 네. 국력입니다. 예, 다음. 경쟁을 줄이는 한 방법이 바로 카르텔입니다. 카르텔과 협잡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미리 순서를 정해놓고 음서를 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나라 K-팝판에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게 순위 조작했던 사회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 시즌을 거쳐갖고 다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와. 아이돌 하려고 막 그렇게 지금 지망생이 엄청나다는 거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 어린 애들 제 꿈이 아이돌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 애들의 꿈을 이게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거잖아요. 안중영 PD라는 분, 김용범 CP라는 분, 뭐 이렇게 있는데, 김용범 CP라는 사람이 그 이제 낙검수의 그 김용민 그 있잖아요. 네.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래서 네. 겉으로는 막 투표해갖고 이제 공정한 경쟁을 통해갖고 우리가 아이돌을 이제 선발해서 데뷔시켜준다.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서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 순위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정말 이제 나쁜 이제 그런 거였고요. 미국에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있었다. 그러면은 엠넷 방송국은 폐쇄됐을 겁니다. 안준영 PD가 다시 컴백했습니다. 엠넷에. 23년 4월 10일 안준영 PD 이어서 아이돌 학교를 조작했던 김태현 PD도 엠넷에 다시 재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니까요. 나야도 지금 공무원 잘 다닌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네. 엠넷이 고위층에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PD가, 한낱 PD가 방송국 모르게 실제로 이제 이 기획사들하고 이렇게 사바사바 해갖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걸렸으면 그건 뭐죠? 횡령이나 뭐 이런 배임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감옥 가서 1년 반 이렇게 살다가 다시 왔는데 컴백을 했다. 그거는 이 엠넷 자체에서 CJ 이미경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윗선에서 다 승인하에 이런 조작들이 다 일어났는데 이 PD들이 재선에서 덮고 가겠습니다 해서 갔다 왔기 때문에 조직이 다시 복귀가 된 거죠. 행동대장 이런 애들이 칼 찌르고 이제 걔가 우리 저기 그 보스가 시켰어 얘기하면은 그 보스 같이 달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입을 다물고 감옥 가서 살다 오면 그러면 조직이 다시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입 다물고 내 대신에 가서 살았으니까. 같은 맥락이잖아 이게. 그런데 이 엠넷은 아직도 있다고요. 아직도 있고. 그 다음에 엠넷의 이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아직도 하고 있다고요. 이래도 아무 문제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는 거 아닙니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분이 이제 그 금양의 유광지 형님입니다. 아, 네. 예. 이 형이 그때 옛날에 거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녀가 어려움을 겪어야 큰 인물 된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그 말씀대로 이제 작년에 제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지금 큰 인물이 됐습니다. 거듭나신 느낌이 드시나요? 제 동기가 이제 여기 그 교회 다니는데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로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제 그 설교를 하셨는데 이때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주기도문 보면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자꾸 시험에 들게 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왜 시험에 들게 하냐? 그 이유는 그 시험을 겪고 극복하면 그러면은 당신이 더 완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신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한테 시험을 내려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 부자가 3대 못 가는 거가 네.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경이 닥치면 극복할 힘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우유통에 빠진 생쥐 2마리 얘기. 어느 날 작은 생쥐 2마리가 큰 우유통에 빠졌어. 곧 죽을 텐데 뭐 힘쓰지 말자 하고 한 놈은 곧바로 포기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익사해 버렸겠어. 다른 한 놈은 모르겠다 일단 무작정 한번 어떻게든 해보자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죽음의 힘을 다해 팔다리를 휘저었어. 그랬더니 우유가 버터로 변해버렸지 뭐야. 결국 그 생쥐는 우유통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대. 내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아무런 비전이 없었어요. 이제 뭐 해갖고 아니 오죽하면은 내가 저기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겠냐고. 최저임금 받으면서 그때 최저임금이 한 달 일하면 180만 원이었어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네.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다니까 사람이. 네네네. 10년 동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속세 줄여주는 이제 보험 그거 하다가 그 상속세 한 팔아보려고 이제 그 금양의 그 유광시장 만나갖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아 기업 회장을 만나갖고 상속세 절세하려면 보험 하나 들어주시죠 하면은 이제 일단 그 고등학교 선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회장 있는 사람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가고 갔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되게 이제 밥 사주고 되게 좋은 말 해주더라고. 해주면서 이제 자주 놀러 와라. 해서 제가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내가 2년 동안 놀러 갔는데 그 보험 하나 안 들어줬다니까. 보험은 안 들고. 보험 하나 안 들어주고 2년 동안 맨날 밥만 사줘. 밥만 사주고 좋은 얘기하고. 들어주실 법도 한데. 아이 그래.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까 그 사람도. 끝내 들어주셨어요? 아니요. 그거 끝내 안 들어줬다니까. 보험 안 들었다니까. 광주에 끝까지 보험 하나도 안 들어줬다니까. 안 들어주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21년 가을쯤에 IR을 내가 맡겨갖고 우리 회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금량이 성장하려고 하면 IR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 뭐랄까 부산에 있는 사람들 부산 조직만 갖고 하기는 조금 이제 벅찬 것 같다. 네가 이제 여의도 쪽에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네가 IR 한번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거를 가면서 내가 그때 이 나중에 금량 IR 맡아갖고 나중에 내가 저 K 배터리 레볼루션 책 쓰고 뭐 그다음에 배터리 아저씨 대주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네. 나 눈물 그냥 빠져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도. 어떡해. 어떡해. 눈물 예. 나요. 울지 마세요. 나 울잖아. 그 울고 그래요. 어떡해. 그래서 나도 진짜 힘들었어요. 그럼요. 힘들었죠. 죽기 살기로 뭐라도 해야 되니까 내가 안 죽으려면 사람이 그런 궁지에 몰려야 초인적 힘이 나옵니다. 그래야 껍질이 깨요. 내 껍질이 깨지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서 결국 그 생쥐가 우유통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마워. 울어요. 진짜. 제가 원래 눈물이 많긴 하거든요. 우리도 내가 울어야지 왜 당신이 우냐고. 결국은 고생을 겪어서 그 고생 한번 해서 이제 자신을 다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 녹는해요. 막 팔을 휘저어갖고 네. 치즈를 만들어 봐야 그 다음에 오는 버터였어요. 거는 버터. 네. 치즈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는 거는 별로 안 무섭거든요. 네. 나도 이제 뭐 고생 많이 해보고 이제 이것저것 많이 단련되다 보니까 이제 작년같이 이제 그렇게 험한 일들 막 닥쳐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이런 이제 여유라든지 배포라든지 생기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